자, 오늘은 쉐어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쉐어하우스를 아시나요?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 한번 찾아볼까요? 가만히 있어봐.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는 그야말로 쉐어하우스죠. 뭔가 공유해서 쓰는 거를 쉐어하우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많이 있잖아요. 마치 하숙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쉐어하우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나요? 라는 게 오늘 질문입니다. 이거 내용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은근히 좀 찾다 보니까 좀 많은데 한번 잠깐 좀 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적용 범위.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냐 안 받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요거 2조입니다. 2조. 주거용 건물 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이 전부 또는 일부예요, 일부. 이게 소위 쉐어하는 부분이 일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일부. 일부의 임대차를 적용한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는 결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 등기상 전부 증명서. 여기 좀 표현이 등기부 등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원래 그 법정 용어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라고 표현하는데, 등기상 전부 증명서 상소유자인 쉐어하우스의 운영자와 계약을 해서 입주한 경우는 물론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 중 일부를 전대라는 거예요. 전대. 이 그림이 제가 그림을 그려놨나요? 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임대인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이 집이 쉐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쉐어하우스처럼 생겼죠? 그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 임차인이 사정에 의해서 전차인한테 집을 넘겨주고 나갔던 경우에요. 이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쉐어하우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전차인한테 넘겨줬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게 판례가 있어요. 판례. 여기 잠깐 찾아놨는데 이게 내용이 좀 긴데, 여기 뭐 전대차 쭉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인데, 자, 이 간접 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이 인정되는 적극입니다. 요거 하나만 잠깐 보고 갈게요. 밑에 보면 1번입니다. 1번. 이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 1항에 따른에 대한 정한 대항 요건이라는 건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직접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 점유도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는 일을 간접 점유라고 하는데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옛날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임차주택에 직접 점유하지 않고 거주하지 않고 그것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이게 또 중요하네요.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넘겼다 이거예요.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서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주택의 임대차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공시할 수 있으므로 이건 소위 이제 대항 요건이 생긴다, 이렇게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죠. 두 번째 게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대항 요건이 적극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제3자한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행위, 여기서 그림상 이 사람한테 이렇게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안 된다 이거예요. 소유이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해서도 적법 유효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서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임차인의 대항 요건이 유지 적용되는지 된다 이거죠. 당연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다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을 쉐어하우스로 운영하는 경우, 임대인의,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이 받아서 자기가 쉐어하우스를 한 거예요. 이것도 다시 전차를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임대인의 퇴거 요구 시 전차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보증금도 임대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 쉐어하우스를 전차한 임차인한테 받아야 된다. 그 뜻인가, 이 내용이. 당연히 그러겠죠. 어쨌든 전차 전대는 어떤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게 안 맞으면은 안 된다고 봐야죠. 제가 이제 이런 그 대항력이나 이 지금 계약과 관련된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냐 안 되냐는 이거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구나 아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오늘 쉐어하우스 계약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실무에서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에어비 땡땡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1조에 보면 이 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어비 땡땡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쉐어하우스는 일시적 사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하게 계약하고 공유해서 들어가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일시 사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쉐어하우스에 대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다든지, 법적으로 뭐, 이게 뭐 좀 틀리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올려주세요. 그럼 저도 뭐, 완벽하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오래 했다 하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혹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차분하게 읽어보고 답변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